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대화가 자꾸만 겉돌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전달이 안 돼서 답답했던 경험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왜 서로의 말을 자꾸 오해하고 어떨 땐 꼭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기분이죠. 분명히 우린 같은 한국말로 대화하는데 꼭 서로 다른 주파수로 떠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답답한 소통의 단절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 대화가 왜 자꾸 막히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처방전까지 함께 찾아볼 겁니다. 소통의 간극에서 시작해서 습관이라는 쇠사슬, 자기 생각에 갇히는 문제, 침묵이 만드는 혼란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연결하는 기술까지 쭉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진단입니다. 소통의 간극. 대체 무엇이 우리 사이에 흐르는 신호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자주 있는 사실이죠. 바로 상대방도 그리고 나도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그냥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무슨 정보만 주고받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놓치는 순간 모든 오해는 시작됩니다. 이걸 보면 더 확 와닿죠. 우리의 머릿속, 의식이라는 게 마치 온갖 잡동사니가 막 쌓여있는 창고 같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만의 복잡한 창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러니 마음과 마음이 그냥 쉽게 짠하고 통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꽁꽁 묶고 있는 습관이라는 쇠사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 생각하는 습관이 대화를 어떻게 망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 부장님이 있습니다. 팀장한테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피드백을 주고 있어요. 팀원들 사기를 위해서 칭찬 좀 해줘라. 뭐 전혀 문제없는 말이잖아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죠. 그런데 과장 반응 좀 보세요. 완전 자동 반사죠? 즉각적이고 방어적이고 심지어 부하 직원들이 무슨 애냐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걸까요? 바로 이 사고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님은 그냥 고집이 센 게 아니라요. 머릿속에 칭찬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공식이 아주 그냥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부장님의 말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자동으로 방어벽을 팍 쳐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우리가 왜 이런 나쁜 습관을 못 버리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습관이 설령 착각일지라도 나한테 뭔가 이득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과장님도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팀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겠죠. 3번째 진단입니다. 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대화 중에 나도 모르게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문제죠. 이걸 설명하기 딱 좋은 세일즈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극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자, 구매 담당자가 세일즈맨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네, 딱 이 한마디. 가격이 다른 회사보다 비쌉니다. 이건 그냥 팩트를 전달한 거죠. 사실 속뜻은 그러니 가격 협상 한번 해봅시다 라는 신호였어요. 좀 깎아주면 살 의향이 있다는 뜻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똑같은 말이 듣는 사람의 머릿속 필터를 거치면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둔갑해버립니다. 이 세일즈맨의 머릿속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회사에 돌아가서는 글쎄, 경쟁사 가격이 우리 반값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들은 말을 완전히 부풀리고 왜곡해버린 거죠. 왜냐? 자기가 가격을 못 깎은 체감을 피하고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고요. 자기 생각이라는 메아리방에 갇혀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못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자꾸 딴소리를 하거나 아까 이미 대답해준 걸 또 물어본다거나 이런 신호를 보낸다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 생각이랑 대화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땐 잠시 대화를 멈추고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 4번째 진단은 아주 짧지만 강력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침묵이 오히려 소통을 망칠 수 있다는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네, 침묵은 금이다.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물론 말을 아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만약 그 침묵이 오히려 온갖 혼란과 불안이라는 잡음만 만들어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환자 머릿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겠죠. 결국 불안해서 계속 불필요한 질문만 던지게 될 거고요. 이럴 때 침묵은 금이 아니라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화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다양한 원인들을 진단해 봤습니다. 이제 그럼 가장 중요한 처방전으로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짜로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통은요, 무슨 타고나는 재능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 말은 뭐죠? 맞습니다. 누구나 배우고 연습하면 마스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소통의 문제들 결코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 처방전은 바로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장벽 인정하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의 사고 습관이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해요. 둘째, 기술 배우기. 적극적으로 듣는 법,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의식적으로 연습하기입니다. 배운 기술들을 실제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꾸준히 써먹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벽은 뭘까?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뭘까? 바로 그 생각이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 될 겁니다.